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징글징글한 이슈가 있죠. 바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인데요. 오늘은 이 기나긴 싸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누가 어부지리를 꿈꾸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지 상상력을 동원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플과 SEC의 법정 소송은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짧게 요약을 하자면요. 2020년 12월에 전임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임기를 하루 남겨두고 리플을 고소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신임 의장인 이제 게리 겐슬러가 와서 지금까지 리플도 괴롭히고 뭐 거래소나 코인 기업들 계속 고소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죠. 근데 이 괴롭힘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SEC가 승소나 합의를 할 경우 혹은 패소할 경우겠죠. 근데 합의하는 것도 결국은 SEC가 승소하는 거랑 큰 차이가 효과가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SEC가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알트코인이 당연히 증권으로 간주가 되겠죠. 물론 비트코인도 게리 겐슬러는 증권이라고 하고 싶을 텐데 고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SEC 관할로 넘어가면서 불공정 거래를 한 게 아니냐, 뭐 주가 조작하지 않았냐, 공시 의무 지켰냐, 뭐 회계 재무 규칙 따르고 있냐, 영업 규제 해버린다 등등 이제 단기간 뭐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코인 산업도 굉장히 위축되고 제도권 빡빡한 그 제도권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안 좋겠죠. SEC가 이제 확률은 낮지만 패소할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규제 수준이 낮은 이제 CFTC 관할로 리플 같은 코인들이 넘어가겠죠. 상품거래위원회로 갈 텐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상품을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가치를 지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 가치나 효용을 지닌 노동 생산물이다. 이게 상품이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니네는 효용 가치나 뭐 사용 가치가 없잖아. 뭐 아무 쓸데가 없고 누가 사줘야만 가격이 오르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논리로 본다면 상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이유도 있고 사실 비트코인이 새로운 문물이라 새로운 규제 기관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SEC가 패소를 한다면 리플이 미국에 다시 재상장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행복한 상상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요거를 제가 더욱더 구체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EC가 승소할 경우 이제 코인 산업의 제도권화가 될 텐데 일단 느낌만 한번 보시라고 요런 느낌이 있을 거다. 요런 걸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요. 요거를 억지로 제도권에 넣으면 어떤 느낌일지 약간 답답한 느낌이겠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퇴직연금만을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퇴직연금을 한국은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96%꽤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은 2%만 일시금으로 받는다. 근데 문제는 한 번에 받으면 페널티 줘야 한다는 기사가 3월 말에 떴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돈인데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무늬만 퇴직연금이다.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선진국처럼 해지 문턱을 높여야 된다. 아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면 예전에는 좀 쉬웠는데 이제 뭐 집을 사야 되거나 뭐 대학원을 가야 되거나 이래야 중간정산 해줍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 돈을 내가 찾는 게 힘들어졌는데 페널티를 주라고요? 뭐 세금을 많이 뜯어가거나. 근데 좀 아니죠. 억울할 수가 있겠죠.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독립한 딸의 생활비 준 엄마 증여세 과세 대상. 자식한테 물려줄 때 10년간 쪼개서 줘야 세금을 덜 낸다고 합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 게 제도권이고 정책입니다. 근데 코인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일본이 아이 셋 가정한
있으면 내년부터 매달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죠. 출산율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낸 세금을 남한테 그냥 허락 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후보가 나와서 선심성 공약하고 뭐 땅땅땅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요. 그리고 국민연금 안 그래도 내기 싫은데 60세 이후에 받았다가 63세로 늦췄다가 65세까지 또 연기가 된다는 기사가 23년 1월인가 있었죠.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 게 제도권입니다. 근데 코인 산업이 요렇게 된다는 느낌만 일단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일단 뒤에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SEC가 승소 혹은 합의할 경우 벌어지는 일들. 첫 번째로 사유재산 행사에 제약이 있겠죠. 내 돈인데 내 돈처럼 쓸 수 없는, 아까 보셨죠? 그런 느낌. 이제 명분은 고객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SEC처럼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난 세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뭐 양도세를 낼지 부가세로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죠. 각 나라마다 다 틀리고, 뭐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은 25년 이후로 넘기긴 했지만, 뭐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증여할 때 증여세 나올 수 있고요. 뭐 보유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만 지금 보유세가 있죠. 주식은 없지만 뭐 정해지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집어 넣으면 국민연금 같이 떼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세금으로 굉장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은행에서 현금 찾는 것도 1,000만 원인가요? 그 이상만 찾아도 다 기록됩니다. 전화도 국세청에서 올 수 있고요. 근데 코인은 더 심하죠. 트래블룰이란 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100만 원 이상은 A에서 B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도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참 뭐라고 하죠? 더 한국이 유별나게 더 규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송금 시간도 제약이 생기겠죠. 원래 블록체인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 이제 뭐 은행들이 중간에 낀다든지 하면 9 to 6로 한다든지, 실제로 지금도 외국에서 저한테 누가 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평일 9시에서 이제 오후 4시까지 그 기간에만 환전을 해서 제가 송금한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일하는 시간에만 내가 환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죠. 더군다나 수수료도 떼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억울한, 약간 답답한 규제가 생길 거고요. 제2의 수수료, 당연히 가운데 누가 껴있으면 또 수수료 가져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좀 답답한데요. 회계 기준이 불명확해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양도세로 할지 부가세로 할지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세술은 세부대라는 그걸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자꾸 헌 부대에 넣어요. 그러면 포도주는 이제 효소 발효가 돼서 보글보글 하다가 터집니다. 이 가죽이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새 가죽이어야 신축성이 있어서 안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을 받았다고 쳐봐요. 어떤 코인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시초가가 얼마인가요? 이거 공짜로 받은 거고 이 세상에 처음 전무한 코인이었습니다. 시초가가 없겠죠. 양도세로 받을 건가요? 뭐 시초가가 없는데. 그리고 혹시나 뭐 배당이라고 쳐봅시다. 배당세를 내는 것도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걸 배당을 하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본인들 진영이 둘로 나뉘어져서 코인 기업들이 싸워가지고 하드포크해서 받은 건데 왜 내가 배당을 내야 돼요? 이것도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NFT를 예를 또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스타벅스든 아마존이든 뭐 신세계 백화점이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살 수도 있지만 주로 처음이니까 공짜로 나눠줍니다. 근데 공짜로 받았는데 가격이 막 올라요. 뭐 갑자기 희귀해져가지고. 그럼 요거는 뭐 보유세를 낼 건가요? 양도세를 낼 건가요? 공짜로 받았는데요.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예를 들어 50 뭐 디센트럴랜드로 구매를 했다고 쳐봅시다. 1년 전에는 이제 만화가 100원이었는데 1년 후가 되니까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원 빼기 100원 곱하기 50개 해가지고 그거 뭐 과세 표준으로 삼을 건가요? 굉장한 과세 표준이죠.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코인은 주식과 달리 외국과 국내 가격이 다릅니다. 막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또 국내 거래소끼리도 가격이 다르고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환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에서 개인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초가를 얼마다, 그러니까 매도 빼기 매수해가지고 과표를 때린다면서요. 근데 이거를 얼마로 할 거냐. 근데 이제 국세청은 막무가내로 너가 매수가를 증명 못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그냥 때려버리겠다. 그게 너의 매수가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물론 2년 연장을 하긴 했지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기준으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권법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증권법도 엉망이 되고 코인도 아예 엉망이 되고 지금 이런 경우가 분명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혁신이 규제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 산업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챗 GPT 생성형 AI가 요새 논란이 되고, 물론 논란도 있고 열풍이 불고 있죠. 근데 게임 쪽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게임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캐릭터 만들기도 힘들지만 캐릭터 뒤에 배경을 만들고 이거 다 이제 시간과 노력이 엄청 소위 노가다로 엄청나게 디자이너들이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챗 GPT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세 시대의 숲속 배경으로 뒤에 다 만들어줘. 이러면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생산성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1위 메타버스, 로블록스, 게임 쪽에 어마어마한 이제 혁신을 몰고 올 텐데, 예를 들어 이 게임 산업이 SEC 안으로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게임 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제들이 생길 텐데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지금도 다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컴퓨터가 꺼져버리게 하는 거죠. 위험하니까요. 청소년 보호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템 거래는 도박이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세금 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코인 개발할 그 게임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네오코인이나 중국 CBDC로만 해라. 게임 해라. 나머지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다 안 받는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아이템을 발행하거나 무슨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때마다 사행성 검사 받든지 유해하다는 거, 유해하지 않다는 거 검사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다 규제를 받고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하면은 이제 게임 산업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혁신도 저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얘기인데요. SEC의 게리 겐슬러의 만행을 오랫동안 저는 시진핑이 지켜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벤치마킹을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중국 등 제3국,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제3국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중국이 된다고 보고요. 코인 패권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 일시적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있을 거는 생각은 안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잘 바꾸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픽션, 소설처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보다 더 답이 없는 분이 계셨네. 게리 겐슬러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 보호는 무슨 로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지. 나보다 고집 세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코인이 통제를 하기가 힘드니까 사유재산 싫어하잖아요. 공산당은. 그래서 거래랑 채굴 다 막아버리긴 했는데 미국도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득권층이 비트코인을 탄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제 SEC가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플 다 가격이 엉망이죠. 헐값이니까 이제 사고 싶고 뭔가 일을 꾸미고 싶은 욕망이 들 겁니다. 항상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됐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안 그래도 중국이 빚도 엄청 많은 데다가 부동산 부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기축통화도 아니니까 달러를 찍을 수도 없고 이참에 홍콩 열어서, 그러니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이제 규제를 풀고 있긴 하죠. 금리도 인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코인 기업 유치하고 돈 좀 벌어볼까?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게리 겐슬러 버금가는 제재를 하면서 다시 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이런 정황이 코인 산업을 키워보려는 정황이 엄청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홍콩이 지금 오픈하고 있는 여러 이제 정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국의 SEC 규제와 엄청 2년 한 4개월 정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최근 코인에 대한 개방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SEC의 오랜 규제를 보면서 시진핑이 최근 개방을 한 게 아닌가. 작년 한 10월경부터 홍콩을 열고 뭐 채굴을 오픈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펼치고 있죠. 이게 연관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던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뭐 이런 요물이 미국이 자꾸 내팽개치고 괴롭히네요. 근데 가격까지 헐값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돈 벌려면 웰컴이죠. 이걸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기사는 워낙 많았으니까 이제 시꺼먼 게 코인 기사인데요. 딱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인데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제공 엄청난 뉴스죠.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이제 뭐 실명 계좌를 트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준다든지 한국도 산업할 때 이 정도까지 열어주진 않았었죠. 근데 굉장히 이제 산업을 열려는 개방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홍콩의 장관이 80개 암호화폐 회사들이 홍콩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뭐 투자를 계획했든지 아니면 홍콩으로 넘어오든지 지금 홍콩이 워낙 기업들 또 옥죄가지고 다 싱가포르든 다 뭐 두바이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다시 불러 모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죠. 어찌됐든 지금 홍콩은 코인의 진심이고요. 근데 코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코인은 당연히 이제 들어서 아실 거고 예를 들면 홍콩 관광청이 무료 항공권 그러니까 홍콩으로 오는 한국에도 포함입니다. 무조건 오세요. 뭐 돈만 들고 오세요. 항공권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4월에도 뿌린다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하루에 10만 명씩 몰려오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마케팅을 홍콩이 으쌰으쌰 하고 있고 그러니까 45억이나 되는 호박이 순식간에 팔렸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미술 허브까지도 홍콩은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가 있고 마케팅이 있으니까 뭐 호박이 팔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비싼 게 팔릴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홍콩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때마침 미국이 내팽개 친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중국은 리플의 법정 소송에서 SEC 편을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오장펑 CEO도 중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 실제로 빵형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플이 소송에서 진다면 해외로 본사 이전한다는 얘기도 자주 했었죠. 그 탈출 러시를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홍콩이 흡수를 하려고 할 테고요. 아무튼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베스트겠지만 지더라도 중국 혹은 제3국발 페이크성 훈풍이 한동안 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진핑의 마음이 근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적당한 시기에 잘 빠져나와야겠지만요. 한번 지켜보시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